이어서 경기도정 주요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남경필 지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와 넥스트 경기도정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20분 예정돼 있는데요. 제가 15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 25분 정도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요. 우리 염태영 회장님 말씀대로 오찬 하시고 한번 파주시장님 안내로 이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아주 좋은 결과물들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는 중앙 정치 이 국가 단위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치관계법 관련된 얘기만 해도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어떤 회사라고 치면 대한민국이 회사라고 치면 그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게 인사제도잖아요. 내년 4월에 300명을 뽑는데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룰이 없습니다. 규칙도 없고요. 원칙도 없고. 그럼 이 회사는 망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회사라면 망했죠 벌써.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좌파 정책도 아니고 우파 정책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확실성의 제일 큰 것이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연정은 의미가 있다. 시대 정치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메르켈 총리. 제가 요새 제일 부러운 정치인입니다. 멋지죠? 세계 중심입니다. 실질적인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사태 났을 때 메르켈 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리스 총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쫓아옵니다.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에게는 역사를 반성하라 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유태인 희생 지역에 가서는 늘 매년 다시 한번 또 나치에 만행해서 반성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냥 혼자 장바구니 들고 장에 가서 국민들과 섞여서 장을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특파원 한 분이 장에 갔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메르켈 총리가 혼자서 장을 보고 있어서 그거를 기사를 썼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우리 경기도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연설을 했던 슈레더 총리입니다. 이 장면은요, 올해 슈레더 총리의 출판 기념회에 현직 총리인 메르켈 총리가 와서 축하해 주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둘은 싸웠습니다. 정권을 놓고. 2000년대 초반에 이분이 좌파 연정을 해서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이 시름시름 병 들어간다. 유럽의 병자다. 통일하고 나서 지금 경제 성장도 안 되고 일자리 막 뺏기고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 양반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좌파 연립 정부가 자동차 회사의 수장인 하르츠라는 분에게 정주영 회장 같은 분한테 개혁을 선봉을 맡깁니다. 토론을 합니다. 결과를 내놓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왜냐? 자신의 가장 큰 집권 기반인 노조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들을 내립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겠다. 연금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이분은 실각합니다. 그때 이분이 우파 연정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3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국민들은 다 압니다. 지금 독일이 잘 나가는 것, 이게
메르켈 총리가 잘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자기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하면서 국가적인 개혁을 한 덕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독일에서도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를 활보하고 아주 즐겁게 멋지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면 역적이고 감옥 가고 권력은 하나도 갖지 못하고 이기면 100% 권력을 다 갖고 상대방 감옥 보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체제 하에서 이런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새 이제 보면 뭐 국회의원들 이제 물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잘못된 거죠. 뭐 옛날에 누구죠? 그 노회찬 의원님께서 무슨 판갈이 하자. 맞는 말입니다. 물갈이 판갈이를 해야죠. 근데 물갈이를 판갈이를 안 하고요. 지금은 고기를 갈고 있습니다. 고기. 물갈이를 하면은 어항을 뒤집어서 그걸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그 어항은 맨날 가만 놔두고 고기만 건져가지고 반씩 빼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좋아집니까? 똑같죠. 더 나빠지죠. 수질은. 그러니까 물갈이가 이게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이면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천당 비슷한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근데 양 정당은 지금 엉뚱한.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서로 연정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아까 저희가 3관왕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성과를 내야 하는 방향에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 군수님들과 제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오픈 플랫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구글, 애플, 아마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혁신 오픈 플랫폼 기업들이 바로 네이버, 다음 카카오, 또 쿠팡, 뭐 이런 회사들이 요즘 아주 화제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구조는 바로 오픈 플랫폼입니다. 연정도 그렇습니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합니다. 그 안에서 부를 창출해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경기도정은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갈 겁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바로 우리 도민, 국민 한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기도는 앞으로 이런 철학을 갖고 운영할 겁니다. 그 철학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염태영 회장님, 김윤식 우리 의원, 시장님, 강두구 의장님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성, 창의력, 바로 이 자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모든 도정의 철학은 자유와 배려 이 가운데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나온 바로 수단이 이 오픈 플랫폼 도정입니다. 이 오픈 플랫폼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 제가 도지사 되고 보니까 시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도지사 되고 보니까요, 저한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문을 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첫 번째, 자본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장 군수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다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뭐 시군에 따라 형편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겐 예산이 있고요. 또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땅이 많습니다. 이걸 잘 합하면 예산을 그동안 쓰던 걸 조금 다른 곳으로, 우리 도의 공직자들 참 능력이 있는데요. 그동안 경제성장이 확 빠를 때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하고 안 된다 이런 거 역할을 했죠. 근데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돼서 뉴노멀의 시대는 우리 2점 몇 퍼센트 이런 시대에 계속 브레이크 밟다 보면 차가 서버립니다. 이제 경기도정의 공무원들은 악셀레터 역할을 할 겁니다. 물론 브레이크도 밟을 때 밟아야겠지만 되도록이면 앞으로 악셀레터를 밟아서 빨리빨리 차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땅도 노는 땅이 많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합한 데다 우리 경기도 시장 군수님들에게는 이익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도 주식회사가 출범을 합니다. 예? 주식회사를 해? 주식회사 합니다. 왜 하느냐? 돈 벌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돈 버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새로운 열정과 꿈과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자들, 이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경기도 주식회사의 목표입니다. 열려 있어서 할 겁니다. 자, 그럼 뭘 만들 거냐면요. 대기업은 그냥 놔둬도 잘합니다. 일자리도 만듭니다. 근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 이분들에게는 대기업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부족한 판을 깔아주는 게 바로 경기도정의 오픈 플랫폼입니다. 뭘 가지고? 돈, 사람, 땅을 가지고요. 뭘 하느냐? 뭐가 부족합니까? 중소기업이 부족한 거는 자금이 부족하죠. 그리고 브랜드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능력 떨어져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물류입니다. 물류. 제가 이번에 미국 나가서 일주일 동안 15억 불 어치를 투자를 받아왔어요. 그 중에 10억 불이 바로 물류 투자입니다. 부천에다가 물류 투자하는데 4억 불인가 이번에 투자하더라고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2시간 배송하겠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도 비싼 땅 어디에다가 물류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의 지금 기업인들이 경기도에 물류단지 투자를 위해서 돈을 싸들고 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죠. 근데 대기업들은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가 뭘 하느냐? 바로 물류단지를 만들 겁니다. 땅은 경기도 땅에도 만들 수 있고 여러 시장 군수님 땅에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산시장님께서 지금 땅을 보여주셨어요. 양평 군수님이 좋은 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주시장님이 좋은 땅을 주셨어요. 경기도 땅도 있습니다. 광주에다가 합니다. 여기다가 뭘 하느냐? 오픈 플랫폼을 할 겁니다. 누구한테 줄 거냐? 바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우리 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물류 같은 경우에요. 저희 돈이나 우리 시장 군수님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줄 수가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땅값이 제가 해보니까요. 보통 35%를 차지합니다. 원가에. 그 사람들이 물류단지 만드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 30 몇 퍼센트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땅을 공짜로 줍니다. 대신 지어서 30%는 우리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리 경기도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에게 우리가 물류 혜택을 줍니다. 돈 안 받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곳에다가 소비, 유통단지를 만들 겁니다. 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성격이. 평택에는 아마 저기 중국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한 물류단지가 만들어질겠죠. 오산에는 아마 소비, 유통 이런 게 만들어질 겁니다. 양평에는 아마 먹거리와 관련된 물류, 유통, 소비단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다 다를 겁니다. 땅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님들의 그러한 정책에 관한 일자리를 어느 방향으로 만들고 싶을까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함께 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내년에 온 오프라인에 매장을 열게 됩니다.
아주 좋은 데다 할 겁니다. 깜짝 놀랄 것을 만들 겁니다. 오프라인도 만들고 온라인도 만듭니다. 여기 입점료 거의 안 받을 겁니다. 요즘 입점료가 17%, 18%입니다. 쿠팡 같은 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슷합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려면요 20% 넘게 내야 됩니다. 그거 다 중소기업들한테는 부담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온오프라인의 공간에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갖다 팔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산업 하시는 그런 브랜드들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을 겁니다. 협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에? 거의 공짜에. 그리고 저희는 그 안에 지금 결제 수단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점료도 없습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거의. 이런 오픈 플랫폼, 물류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이런 오픈 플랫폼을 만듭니다. 여기에 저는 시장 군수님과 특히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형식입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이러한 행정을 저희가 힘합해서 하면요 대기업이 못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계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려는 그러한 새로운 경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가능하냐? 우리에겐 돈과 우수한 인재와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 기업인들을 도와드립시다. 근데 제가 기업인들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달라. 허접한 거에다가 우리 도장 안 찍어준다. 최고의 경쟁력의 제품에만 냉정하리만큼 한다. 그래서 저희 도청 공무원들의 인사체계가 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 하냐? 영 아이디어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일을 면제시켜줍니다. 6개월, 1년. 너 하고 싶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해. 성과 나면 2계급 특진이야, 1계급 특진이야. 그 관련된 새로운 인사제도는 조금 있다가 이재열 부지사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 이 담당관들이요 뭘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만든 우수한 제품들을 가서 하나하나 고를 겁니다. 아무나 거기 태워주지 않습니다. 다 테스트해보고요, 다 써보고 시장조사해보고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 서비스를 고르는 그런 역할을 이제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사체계가 바뀔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해나갈 겁니다. 뭐 테러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 끝으로 판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도 똑같습니다. 판교도 오픈 플랫폼입니다. 누구를 위한 오픈 플랫폼이냐? 바로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오픈 플랫폼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하나 딱 느끼고 온 게 있습니다. 우리의 스타트업은 삼성전자나 뭐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보니까 요 기술을 이렇게 조금 발전시키면 내가 아는 인맥들을 통해서 영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와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델은 세상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스탠포드 대학 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생각이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상상을 합니다. 먼저 상상을 해서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왜 이렇게 불편한가?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고쳐지겠구나를 상상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을 찾습니다. 기술은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이런 기업들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판교가 그렇게 할 겁니다. 상상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오면 그 안에서 저희가 거기에는 자본이 있습니다. 도와줄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도와서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경기도정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혼자 못합니다. 우리 의회 지도자님들과 시장 군수님들께서 정말 세상에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이러한 열린 행정, 새로운 창조적인 행정을 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기호 사회통합부지사님이 한국정치혁신 연정 추진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회통합부지사 이기호입니다. 오늘 경기 연정에 대해서 또 제가 맡고 있는 분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정말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정치적 시진을 위한 연정, 이렇게 거대 담론보다 처음으로 경기도가 여야를 떠나서 시행하는 경기 연정에 초점을 맞춰서 현 상황을 같이 좀 공유하고 또 진단하고 또 한 단계 좀 낮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던지는 형태로 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연정은 앞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서구 민주주의 사회, 특히 의회, 의원 내각제가 중심이 된 나라에서는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참 낯선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 김두관 지사님 때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줬던 민노당이 정무부지사를 파견했던 이외에 서로 다른 선거 기간에 상대당이 서로 부지사를 파견하는 이런 예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도지사님께서 선거 기간에 공약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내가 당선된다면 상대당에게 부지사를 자리를 내주겠다, 함께 도정을 이끌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당선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야당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적극 제안을 하고 또 도의회와 함께 이와 같은 일정별로 여러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는 채 1% 차이가 내지 않는 아침 새벽에 대해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박빙의 도지사 선거였고 또 대도시의 다수 시장님들이 또 야당이 당선되시고 또 도의회는 또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당 내에서 이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야당 추천 통합부지사에 대해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다음. 네,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장 군수님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연정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조직 체계 내에서는 1부지사, 2부지사는 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하나인 별정직 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 역할로 맡게 됩니다. 여기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세 개의 사업부서를 사회통합부지사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담당관실, 그 다음에 5기 도정의 또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따복 공동체,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기조실 사업으로 있다가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정책 분야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따복 지원단 사업도 제 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이후에 연정을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이 초기부터 제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연정협력관 직급으로는 이제 4급 서기관인데 연정협력관실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제가 이 분야 관련된 경기복지재단, 의료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영어마을 등등의 산하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을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몇 가지 도지사와 부지사가 함께 지역의 정책 현장을 발굴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형태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경기도 내 주요 이슈가 되는 현장, 이곳은 과천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당시 서울의 아파트 경비원이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처우 개선 문제, 보유계 문제, 그 다음에 이곳은 그 경기도 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농약을
좀 줄이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해서 골프장과 상생협약을 맺는 또 조광명 도의원님도 보입니다.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은 했고요. 또 사회적 경제에 있는 기업도 저희가 방문을 하고 또 여러 공장도 기업체도 많이 방문을 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 도로 개통 기공 현장이죠. 거기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경기도 연정을 평가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생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의 정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또 제도적인 모델이 이상적인 모델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근데 저의 제안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권한 내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틀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자 해서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정은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여야가 함께 집행부가 참여하는 그 실행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도의회의 양당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쭉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산하 기구로서 재정전략회의,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한 협의회 2개의 그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그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재정전략회의입니다. 저희가 도와 도의회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가 재정전략회의가 처음으로 외부 민간 전문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당 추천, 야당 추천으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전문가인 이원희 교수, 이재현 교수, 그다음에 사회정책 전문가인 한신대 이인재 교수, 그다음에 시민사회 대표로서 경실련 대표가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경기도 재정에 대한 건전성 내지는 재정 운영에 대한 합리성, 그다음에 경기도 자주재원에 대한 대책, 이와 같은 경기도 재정을 분석하고 또 아울러 연정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재정 전략적 그 가치를 같이 평가하고 대안을 내놓는, 그리고 여야가 함께 합의한 정책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 재정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그 협의와 합의를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루게 됩니다. 현재 연정실행위원회는 이분들이 멤버이십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정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어떤 성과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연정은 여야가 함께 합의한, 집행부와 함께 합의한 연정 20개 항의 합의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합의문이긴 합니다만 이 합의문에 근거해서 이것이 교과서처럼 저희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정책과제도 끄집어내고 연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합의도 그 합의문에 기초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내용 중에 정책과제 중에 생활임금 조례라든지 생활임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비록 예산이 많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를 떠나서 경기도가 공적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합의가 된 내용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그 같은 당 소속이 다수당인 곳에서는 그렇게 합의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도 여야가 좀 입장 차이가 좀 드러났었던 그 공약이었거든요. 특히 새정치에서는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진행이 안 되다가 이 여야 연정 합의 이후에 이것을 저희가 경기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차 출연 기간까지 확대하는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돼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경기도가 시행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저희가 불러일으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정전략회의입니다. 재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밑에 보면 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여야, 도 집행부 도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연정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정 합의 중에 32개 사업으로 압축을 해서 한 1조 가까이 되는 9천 몇백억 원의 사업을 연정으로 합의된 사업을 1차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예결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도시군 정책 연정, 그다음에 또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상생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저희가 연정의 정신에 기초한 그런 또 거버넌스 소통의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번에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잘했다고 해서 또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커다란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도 차원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방경찰청하고도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복지사들이 행정적으로 가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복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로 기관과 소통을 해서 그 현장에서 1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경찰 공무원들을 사회복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도 우수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안전망 사업들 상당히 중요한 복지 거버넌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경기도가 서울과는 틀리게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고 시군 간에 아주 다양한 또 편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복지의 평균적인 기준선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만 용역을 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오래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내년 예산부터 해서 한 1-2년 정도를 계획보다는 앞당겨서 처우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 또 다양한 평가를 경기 연정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기도의 연정은 지속 가능한가, 또 콘텐츠는 충실한가, 또 공감대는 충분한가, 이 세 가지 저희가 핵심적인 질문을 저희가 답해나가는 시간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취임 딱 만 1년 됐습니다만은 조직 하나, 과단위 조직 하나 만드는 데마다 행정적으로는 한 4-5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는 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치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대단히 지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저희가 지속을 하려면 과연 어떤 힘 가지고 연정을 지속할 것인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적 합의에만 현재는 의존되어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가 좀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치권 또한 지난 국정감사를 보면은 연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의회만 한정돼서 연정을 이야기하기에는 연정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서 성과를 내느냐가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컨텐츠는 충실한가? 저희가 연정을 여기저기 좀 많이 그래도 연정의 힘을 빌려서 많이 연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민들에게는 그렇게 연정이 말로만 다가오지 피부적으로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오느냐라고의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또 많은 질문과 퀘션 마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피부로 성과를 느끼는 연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또 대단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대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사회통합부지사로 집행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집행부가 경기도정은 핵심적으로 운영되는 엔진이 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인식하고 경기도는 연정에 맞게 디자인되고 전략적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 1년을 운영해본 참여해본 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연정은 상당히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직 사회가 연정이 경기도를 도민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사회통합부지사는 그중에 도구 n분의 1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 행정 자체가 연정에 맞게 같이 호흡을 맞추고 바란스를 맞추고 그리고 같이 혁신하는 것이 대단히 크다라는 저는 숙제다. 그렇게 해야지만 경기도 연정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정기적으로 그 도정에 참고하고자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정 관련된 걸 몇 가지 좀 찾아보면 경기도 연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도민들이 80%입니다. 이게 시점이 7월 1일이에요. 메르스 때문에 경기도가 상당히 어렵게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모을 때입니다. 연정에 대한 필요성, 여당, 야당, 어느 당 지지하는 분 상관없이 지지도가 80%입니다. 80%면은 웬만한 개혁, 변혁, 하고자 하는 모든 과제들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넉넉한 지지도입니다. 근데 연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 7월 1일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이상의 답변, 필요성은 80%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는 그 이상의 평가들이 52.2%에서 3개월 후인 10월 달에는 37.7%한 15%가 떨어집니다.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게 저는 경기도의 지금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연정에 대해서는 다들 필요성은 초기 연정을 시작할 때도 결국에는 싸우는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 좀 이제는 싸우지 말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달라, 뭔가 좀 결과를 되돌려달라, 이런 기대로 시작한 연정에서 바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운영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달이 좀 지나갈수록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대안을 제 나름대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연정의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회정책 관련된 사업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정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정전략회의가 중앙부처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재정전략회의인데 경기도는 그런 재정전략회의가 없습니다. 연정실행위원회 산하로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그 재정전략회의가 있는데 제가 운영해본 결과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이 상당히 헌신적이고 또 경기도 연정에 대한 발전, 성공을 기원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도의회와 함께 좀 더 폭넓게 경기도를 함께 재정을 분석하고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공유를 하는 것이 전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면 행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연정에 대한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 지사님께도 저의 그런 평가를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 업그레이드 돼서 저희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고민과 기대가 반영되는 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2016년 총선과 관련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깨띠 두른 예비 후보자들이 많이 거리를 다니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현장에도 그분들이 명함을 들고 나타날 텐데요. 아직까지도 내년 총선이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연정이 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될 것인가.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한 거지만은 경기도의 규모, 경기도의 역량,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경기도의 비전을 본다면은 상당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 경기도 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기는 내년에 출마를 준비하고 이후 정치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이 여야는 경쟁할 땐 경쟁할지만 함께 할 때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함께 협력한다라고 하는 상생한다라고 하는 이 정치의 기본 가치와 철학이
경기도를 넘어서서 더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메르스를 담당하는 주간 부지사로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그 당시 전문가인 의사들과 그다음에 교수들, 그다음에 결국에는 메르스를 현장에서 치료를 담당해야 되는 의료기관, 이들과의 상생과 소통과 신뢰가 없었으면 경기도 메르스는 사실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연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상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문화가 경기도 전역에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자원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언제든지 어느 현장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연정은 그런 좋은 기운이 곳곳에 퍼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거, 그것만 시스템으로 갖추어진다면은 경기도 연정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턴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은 연정은 초기에 그런 합의의 어떤 기대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시장 군수님들께서도 연정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율 행정부지사님의 경기도 조직과 인사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지사님, 의장님,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31개 시장 군수님들 앞에서 경기도 주식회사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는 좀 협의에 경기도 주식회사라면, 저는 경기도 자체 조직이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이제 좀 꾸며지지 그렇게 가야만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아주 새로운 시대에 아까 우리 도정 철학이 자유와 배려, 그 수단은 오픈 플랫폼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은 그동안 저희 공무원 조직이, 저도 공무원 생활을 29년째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효율적이고 유능한 조직입니다. 기능적으로 잘 배분이 돼서 분업이 잘 돼 있는 조직인데, 지금 시대에는 조금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브레이크 밟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탁탁탁 할 수 있는데, 이 지금처럼 속도가 필요하고 통합이 필요한 데는 이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을 변화하는 데는 또 많이 또 저항도 있고요, 불편하죠. 과거에 안 했던 거라. 아마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시장 군수님들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때 같이 공감을 해주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시간은 없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오픈 플랫폼을 도입한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아까 좀 키워드만 하면 경기도 주식회사가 있고, 또 스타트업 시티, 공공물류 혁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공무원들한테 매우 좀 생소하고 이 기존 조직으로는 이게 나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하나 보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만큼까지 성장하는 데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거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벤더들이 또 협업을 이루면서 크게 발전을 했는데, 2006년 10년 전에 500대 기업이 우리나라가 9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4개로 줄었습니다. 대기업 500대 기업이 3개 500대 기업. 그 당시에 중국은 제로였습니다. 지금 37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무엇으로 세계에 경쟁을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제2의 삼성, 제2의 네이버 막 이렇게 막 용소숨처럼 올라왔고, 지금 한 20개 정도 되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뭔가 우리 공조직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거고,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이 3만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한 1만 개가 경기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키워서 강소기업으로 올리면 그 일자리가 다 우리의 일자리죠. 독일 예를 들면 독일이 강소기업, 아까 독일 연정 얘기 나오는데요. 연정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독일은 강소기업으로 그 나라 전체가 탄탄합니다. GDP의 60%, 그다음에 그 50%, 일자리의 60%를 강소기업에서 이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길을 앞에 간 사람들을 잘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거를 위한 제가 한마디로 우리 경기도 조직은 경기도 주식회사에 한 단어로 줄이면 협업과 전담 기능 강화입니다. 요 한 예를 보시면은 아까 이거는 좀 수정 전인데요. 저희는 판교 제로시티라고 이제 명명을 할 거거든요. 저 판교 제로시티는 지금 현재 1판교 20만 평 위쪽에 14만 평을 이제 조성을 하는데, 그 안에 담당하는 과가 실국이 6개 실국, 과가 한 15개가 과가 이 안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1부지사, 2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결제 라인도 3갈래로 다 달리갑니다. 이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소통도 잘 안 되고 자꾸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이 밑에 보시면은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지비물량을 하고, 밑에 산업정책과에서는 산업단지 물량과 산업심의를 합니다.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와서 보니까 약간 그런 거로 인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게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허가에서 계획 승인,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담당관이 넥스트 판교라고 돼 있지만 이제 판교 재료 담당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인사이동이 나고요. 그래서 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신용만 내다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린 경기도 주식회사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그 주식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우선 전담 인력 부족하다 그러죠. 전담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5개, 6개 평균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하나만 딱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인사이동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하면서 계속 순환보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전담관이 되면 순환보직을 좀 제외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TF와 칸막이 제로화는요, 저희가 기능, 아까 유능한 그 기능 조직을 그대로 살리면서 프로젝트 전담화 시키는 건데, 이걸 소위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결제 라인을 다 살리고 도의회 위원회의 승인도 다 그대로 불편함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인원을 차출해서 전담관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현재 홍보 담당관실, 대변인실, 마케팅 부서, 투자진흥과 이런 데가 따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걸 다 이쪽에 뒤에 나오는 그 4개 그룹에다 붙여줄 겁니다. 자, 이 협업 체계는 2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도지사 4개 그룹, 우리 주식회사는 이제 4개 그룹으로 이제 할 건데요. 그 밑에 19개 단이 있고 세부적으로 35개 팀이 생깁니다. 물론 19개 단에는 협업부서가 저렇게 다 붙어 있죠. 협업부서 역시 책임과 인센티브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제외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보시면은 계급 파괴가 있습니다. 일단 그룹장이 실국장인데 단장도 3급, 4급, 5급 중에서 나오고요. 팀장도 4급, 5급.
같은 국장들끼리도 이렇게 단과 팀이 될 수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열이나 계급의 기존 조직 라인을 좀 벗어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거기에서 두 번째로는 이 종전에는 결제 라인이 보고 라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제와 보고 라인이 맨 주무관서부터 계장, 과장, 국장, 실장, 부지사, 지사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을 이제는 지사님도 천명을 하셨습니다. 이 35개 사업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그런 신속한 의사결정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전체적인 주식회사 체계도입니다. 신성장, 문화교육, 융합, 상생그룹, 부부발전그룹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수요는 다 여기서 저희가 소화를 하고 성패를 여기다 거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TF 직위 공모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희망하는 분들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31개 팀은 공모로 결정이 됐고요. 4개 팀은 그 그룹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인사는 12월 중에 인사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룹장하고 단장, 팀장은 1월 정기 인사 때 실국장, 부단체장 돌리면서 또 교육 인원 이런 거 정하면서 같이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성과와 보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이걸 오픈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또 노조도 상당히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충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일단은 승진은 특별 승진을 하고요. 성과 보상금은 1억까지 가능하고 제일 논란이 많았던 게 이 과제 전담 간의 실적 가점입니다. 이 직원분들은 여기에 매우 이 승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점이면 매우 높은 가점입니다. 2점을 6개월 단위로 이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금평을 하기 때문에 2점, 1점 또 성과가 전혀 안 나오고 하는 데는 C급, 그러니까 C나 D는 한 2차례 평가해서 재척도 가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무는 아까 지사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의 데스크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아주 그냥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아예 현장에 가든 또 해외를 가든 이 복무에 관한 한 기존 법령 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우리 내부 조직으로는 대단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의견을 주고 또 언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또 우려도 하고 공감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그릇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쭉 들어보셨지만 제가 잠깐 좀 중앙에 갔다 온 사이에 완전히 경기도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경기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 이 조직이 우리 경기도 주식회사가 크게 일조하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지사님 보필하고 우리 의원님들, 시장군수님들 모시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의 도 재정운영 개선 사항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황성태입니다. 아마 지난 4월달에 상생 발전 토론회 할 때 저희 시장 군수님들께서 요청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오른쪽에는 그 토론회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워드들입니다. 도비 보조금, 차등 보조, 유예 기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그 많이 나왔던 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장 군수님들 요청 사항이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의 30%인데 좀 준수를 해달라. 그리고 차등 그 보조율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기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화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하지 말고 일정한 그 사전 그 유예 기간을 좀 달라 이런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그 시장 그 군수님들의 좀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월 24일, 9월 24일, 10월 13일 날 우리가 권역별 그 시장 군수님 그 대표분 4분하고 민간 전문가 그 4분이 참여하는 회의를 3차례 그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이필훈 그 안양시장님, 그리고 조백돈 이천 시장님, 김규선, 그다음에 연천 군수님, 그다음에 항은성 그 안성 그 시장님께서 매일 뭐 하루에 한 3시간씩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그 합의점을 이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4분 시장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준 보조율은 보시면은 3,779억인데 이거는 그 도비 플러스 시군 그 시군비로 이루어졌던 그 사업입니다. 금정 같은 경우에 약 그 전체 그 평균 보조율이 27.4%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 도비 이제 100% 사업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30% 미만 사업이 276억 정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27.4%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조정을 해서 약 한 5.1% 정도 도비 보조율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 플러스 시군비 사업 전체 저희 그 도비 도비 중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도비 사업비가 4,707억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율은 32.5%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 중에 30% 미만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분권 보조 사업인데 이미 국가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도비는 얼마 부담하라고 이렇게 규정상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시군의 저희 도비 보조 사업 지원비가 전체적으로 1조 1,417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비, 도비, 시군비 사업이 6,710억이고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가 4,707억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조 1,5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규모는 저희 도가 뭐 일반 회계 예산은 약 한 15조 정도 됩니다만은 시군의 재정보증금이나 교육청의 재정보증금 또 도의 인건비라든지 각종 법정 경비를 빼고 나면은 지사님께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1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21개 실국이 1년 동안 자율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차등 보조율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보면은 재정이 좋은 시구대는 기준 보조율 보조율 30%에서 마이너스 20을 해서 10%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재정이 어려운 데는 10%를 더해서 40%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좀 균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14개 시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은 6개인데 플러스 10도 6개밖에 안 되고 플러스 20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0% 그러니까 기준 보조율대로 지원받는 시군이 7개, 근데 플러스 25개 이렇게 그 균형을 이렇게 그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도비도 한 144억 정도. 그러니까 이 차등 보조율을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 결과 도비가 144억 정도 이렇게 더 지원이 되는 이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군수님께서 도에서 보조 사업이나 이제 이런 걸 할 때 좀 사전에 예고를 좀 해달라. 갑자기 도비를 지원하다가 도비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시군에서도 그 재정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에 일몰 사업으로 분류됐던,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이렇게 분류됐던 사업이 58개 사업 211억 있었는데, 저희 지사님께서 사전 예고 제도에 따라서 우선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도 예산서에 일몰 사업으로 이렇게 부기로 명시를 했습니다. 시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를 30%를 하든 50%를 하든 기존에는 도가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시군에 이렇게 부담 지시를 이렇게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금년도 저희들이 9월달에 이해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44개 사업에 대해서 시장 군수 협의회에 의견 조회를 요청을 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저희들 예산 규모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저희 국내에 경제가 금년보다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취득세도 전체적으로 약 한 7% 정도 감안 5,391억 정도를 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군에 내려가는 시군 재정 조정급 교부금이나 징수 교부금도 약 한 3,200억 정도 줄어들 이런 전망입니다.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서 재정 운용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한 11월 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사실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역시 도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8월 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꼭 법정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법정 시한 이전에라도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말까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신규 사업도 내년 8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예산을 종결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시군의 요청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